혹독한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았다. 정치적 암흑기 속에 세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이른바 삼김이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갈 곳을 잃은 국민들은 급한 나머지 마을에 사는 삼김을 다시 소환했다. 이제는 삼김 시대. 도봉구에 사는 40대 남자들의 유쾌한 이야기. 이제는 삼김시대 7번째 방송이에요? 저 맨날 몇 번째 방송인지 까먹어. 많이 했네. 네, 많이 했네요. 네. 진짜 세번하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야, 비 아파. 게스트가 왔으니까. 이제는 삼김시대에서는 도봉구 지역 행사나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도봉엔 홈페이지나 투, 도봉엔, TO, DO, BO, NG, N,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주제는 남자의 물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아니고요. 40대 남자의 패션과 꼴불견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송 길다고 욕하더니 주변에서 이 남자들 말려주셔요. 왠지 오늘 약간 조증인 것 같아. 다들 삼김. 어? 너무 달떠 네네. 있어. 왜 이래요? 좀 원래 페이스를 좀 찾으세요. 원래 이렇지 않았나 우리?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제 탓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리 아빠입니다. 옆에서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떡봉김 써니입니다. 네, 양방의 근입니다. 내친김 시연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에게 한 명의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짜자잔. 네, 우리 처음이에요, 그죠? 공식적으로 게스트를 맞아요. 요청해서 네, 우리의 어렵게 수건 사업이, 시간을 빼가지고. 우리 수건 사업이 게다가 30대 어머 여성분이 미혼. 아, 네, 좋습니다. 미혼인지 비혼인지 아무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요? 네, 좋아해요. 왠지 여자분이 결혼하면 막 그날 우울증에 걸리고. 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가빈이 엄마.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자,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김과 은근 친하다고 하는 태양입니다. 아, 네. 동네 처자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네, 드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험한 곳에 어떻게 오셨을까? 네, 참 궁금한데 차차 이야기 풀어가도록 해요. 네, 누구 섭외받고 오셨어요? 네, 근희님이 섭외하셔가지고. 오, 네. 와우. 방송이 확실히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네, 어떻게 그니 오늘 어떤 뭐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특별히 큰 생각 없이 왔고요. 생각하면 네. 못 알아. 우리랑 비슷한 오늘 삼김이랑 비슷한 네. 거하구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네. 오늘 그 카톡으로 주제를 몇 시간 전에 보내주셔서 네, 네, 그렇구나 하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몇 시간 전에 보낸 게 어디예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남자들의 물건 뭐 그런 거죠. 네, 그 남자들이 꽂힌 물건들. 네, 뭐 딴 생각들을 갑자기 하시는 분이 잘 얘기해요. 딴 생각을 하시니 뭔가 내가 집착하고 애정을 갖고 있고 추억이 서려 있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조금 할 생각이고, 그리고 뭐 좀 보고 감명 깊었던 책, 인상 깊었던 책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40대 남자들의 뭔가 꼴불견 이런 얘기 좀 지나갈 할 건데, 우리 태양님 벌써 뭐 자료를 막 한참 뽑아오셨어. 40대 우리 삼김 맨손으로 빈둥빈둥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전에 카톡 보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막 나와. 앞으로 자주 오세요. 네. 뭔가 감사합니다. 고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자, 네. 일단 우리 오늘 방송이 7번째인데 7-1 방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녹음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날 네. 새벽 12시까지.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피곤한데 네. 녹음을 했죠. 40대 남자들의 보양식, 패션 뭐 이런 얘기 아주 진지하고 주옥 같은 얘기. 네,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마구마구 쏟아졌는데 네. 그게 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주옥 같아서. 발음을 잘 하셔야 될 거니까. 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락 PD님이
아무튼 날려 먹었다고 네, 뭐 미안하다면서. 컴퓨터가 날렸죠. 뭐 락피디님이 날리시겠어요. 그래요. 네. 그동안 안 날리다가 왜 날린 거야? 아무튼 날려 먹었다고. 그래서 사죄의 마음으로 보양식을. 보양식. 고양시. 우리 특히 좋았습니다. 써니님이 해맑게 웃고 계신 써니님. M사의 네, M사의 햄버거 네. 게다가 패티가 2개가 들어가 있는 큰 햄버거를 네. 보자마자 그냥 입이 해벌쭉 벌어지셨는데 우리 보양식 얘기할 때 근희님의 보양식은 뭐였죠? 넌 특별하게 보양식이 없다. 없다. 그랬죠. 네. 우리 시연님. 제가 생각하는 보양식의 개념은 나 좋다고 먹는 음식 아니다 이거죠. 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식구가 같이 먹는 음식. 그 모습만 봐도 저는 몸이 뜻깊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그것이 했잖아요. 그것이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보양식이다. 네, 그랬어요. 근데 유독 우리 써니님만 보양식을 뭐라 그랬죠? 이게 단연코 햄버거죠. 떡 만드는 사람이. 안심 햄버거 너무 떡집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먹은 거잖아요. 오늘 햄버거를 예, M사의. M사의 햄버거를 사죄의 의미로 락 PD님이 사왔잖아요. 그때 장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장어를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오리고기 뭐 이렇게 오리고기 얘기했을 이런 거. 네. 좀 아쉬운데 뭐 그래도 뭐 마음이 그냥 불쌍하니까 한번 봐주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앞으로는 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이 햄버거 사랑 인연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88년이죠. 4월에 처음 그 오픈을 합니다. 압구정점이. 네, 그때 한 소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햄버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MBC 뉴스데스크와 9시 뉴스에 실렸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때 학교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꾸준한 햄버거 사랑? 그 꾸준하지는 않은데 네, 강남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뼛속까지 강남이라고. 네. 그래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연님부터 이렇게 쭉 얘기할까요? 네. 되돌아 생각하면 지난 시간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시간은 빨리 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마을길 걷는 분들하고 즐겁게 마을길도 좀 걸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전시회랑 음악회 준비 작업이 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에서 제가 요번에 우리 마을 프로젝트와 비슷한 마을 미디어 운영 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예산을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자기 수업 교실을 좀 열고 있어요. 뭐 이타적인 삶을 뭐 이타적이진 않죠. 뭐 하나 생기면 하나 나가는 게 당연한 인생의 삶이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벌써 사실-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예, 5회차 수업으로 이제 꾸려졌는데 이제 재밌는 건 첫 수업 때는 원래 정원이 5명인데 2분밖에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뭐 미진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낯선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뭐 탐탁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6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빚은 그 도자기와 접시들이 상당히 지금 기쁨에 찬 생산품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공방에 직접 가서 도자기에 채색도 하고 이제 가마에 굽는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 재밌는 건 처음에 이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저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어머니 좀 제발 수업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몇 차례를 저한테 이제 때려치워. 왜 그런 짓을 하려 그래 하셨던 분이 지금은 야 도자기 수업 언제 하냐? 네. 다음 주에는 직접 구우러 간단다. 그거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할 10개 정도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할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무되시고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 뭐 제가 뭐 딱히 뭔가를 잘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을 네. 열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얘기예요. 저희가 동네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동네 모르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굉장히 잘하는데 오히려 가족들한테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희님. 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 일을 먼저 실천하시는 게 지리산 다녀오시더니 네. 진행이 날카로워졌어요.
여하튼 그럭저럭 그랬습니다. 네. 근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적어와야겠다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도 뭐 여기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지난주부터 몸살림이 이제 주민 체험 활동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민 강좌로? 운동, 예, 저희도 2명 왔어요. 앞으로 이제 창대질 일만 남았죠. 네, 저도 제 가족이 한 명 동원됐습니다. 제 아내가 다음 주부터 올 겁니다.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고가 공사에 곧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때까지 공사한 게 아니었어요? 공사한 거죠. 하다가 찔끔찔끔 아, 돈이 네. 부족하니까. 근데 또 이번에 새롭게 협약 체계가 돼서 지난해 그 계약서를 차결하기 위한 제가 계획서를 또 작성했고요. 넘겼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에는 옷 이번 주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요. 네. 이제 곧 개소식을 네. 네, 주민들과 계속 또 소통을 하면서 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름 이제는 하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되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써니님. 아예 저는 도봉구에서 유일한 안심 떡집. 네, 찜다 맞죠? 예, 도봉구에 하나밖에 없는 네. 안심 떡집. 1년에 이제 한 번씩 재심사를 보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 재심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에 재심사를 아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와우. 하지만 통과된 거예요. 예, 통과됐고요. 아, 왜냐하면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어느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 하지만 안심 떡집이라고 인증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떡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 네. 앞에 뭐 현수막 이런 거 걸려요? 서울시 인증 안심떡집 이런 거. 인증 마크? 인증 명판을 주세요. 아. 왜냐면 이제 예. 그 밖에 이제 눈에 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안쪽에다 이제 아유, 걸어놨죠. 바깥에 걸어요. 서랍에다 넣어두는 거 바깥에 아니야? 걸어요. 네. 괜찮. 그런 것도 좀 해볼 줄 알아야 돼. 그 주문이나 아까 받아, 주문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음. 인증과 음.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다르던 거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안심떡집 인증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게스트로 오신 30대 이제 30대가 막 되신 태양님. 네,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셔요. 네, 삼김하고 좀 나름 친한 거 외에는 아직은 이제 밝히신 게 없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데에 관심이 많으신지, 가을은 타는지. 네. 네, 저는 근희님이 이전에 일하시던 곳에서 모 복지관. 모 복지관에서 제 옆자리였어요. 네. 네. 힘들었겠다. 재밌었죠. 점점점. 네. 저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네. 지금 엄마들이랑 연극도 하고 아이들이랑 동네 탐정도 하고 그런 활동하고 있고요. 네. 관심이 있는 거는 모든 종합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네. 관심이 너무 다방면에서 잘하는 게 딱히 없긴 하지만 네. 창고로 가야겠다. 네. 관심이 다방면에 많고 저도 한 주 동안 산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 한글날을 맞이하여 도시락 싸들고 사는 휴양림으로 가을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요. 야. 또 토요일에는 도봉구에서 그 청소년들 행복한 놀이터라고 해서 유스존 행사를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거? 얼핏 본 것 같은데. 창동 청소년 문화관. 수련원 창동 그 청소년수련관. 배드민턴장 그 뒤쪽에서 했는데요. 네. 그리로 옮겼구나. 네, 그때 이제 저는 건강 캠페인이라고 가서 캠페인도 하고 또 그날 이제 행사가 끝나고 맞은편 마트에 가서 또 지금 대세인 꽃게를 사서 생애 처음으로 꽃게탕을 끓였는데 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 네 네. 끼를 꽃게탕을 먹었던. 네, 꽃게가 의외로 쉬워요. 그런가요? 네.
좋은 꽃게를 잘 고르면 돼. 그렇지.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요즘 저절로 해요. 네, 그래도 뭐 뭔가 노하우가 제 있었겠죠. 솜씨의 네. 논란 음, 요리였습니다. 네. 믿어 그래요. 의심치 네. 않습니다. 아니 믿어 의심하지 우리는 먹을 때까지는 먹을 때까지는 의심을 해야지 일단. 저는 의심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먹질 않아요. 아 그래 종합예술 하니까 네. 떠올랐는데 태양님 시 그림 이런 거 잘하잖아요. 시인이잖아 시인. 시인이 아. 예술인이죠 정말.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시연님처럼 시와 연극을 그러네. 마을 극단에서도 그렇구나. 활동하고 연극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다르지.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시연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도 시연님처럼 인생을 저렇게 포장하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어요. 아, 예. 최고. 오늘 방송 조금 제 스타일이네요. 세졌습니다. 예. 네. 뭐 여하튼 좋습니다. 앞으로 절 쫓아오려면 한 10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신 30대 초반이시지만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열심히 인내하시고 그 뜬금없이. 그 열매를 맛보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계속 이런 인내하고 말씀 있어요. 드리고요.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어떤 시상이 팍 떠오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시를 선물해 드릴 수 있으면 가을 여자로 아, 제가 오늘 한번 멋진 감성을 한번 담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아이고, 마지막에. 네 오늘 오셨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지만 사실은 준비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방송도 많이 들으셨을 아 그래요. 거예요. 네 모니터 해보셨어요? 네. 네. 오늘 온다고 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네 이제는 잠이 섬김 시대 안 올 때면 네 그래도 네꽤 재밌었고 네. 쭉 다 들었어요? 설마? 네. 한 편 정도 빼고는 거의 예, 다 와. 들은 것 같아요. 써니님보다 훨씬 난데.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네. 몰라요. 그냥 배설하고 가요 이 사람. 그렇네. 와우. 좋네요. 네. 아 이런 준비된 게스트 참 좋다. 뭔가 분위기가. 게다가 오늘 또 엄청난 것들을 막 사오셨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맨날 네. 우리는 맥주 먹고 뭐. 치르치르 사오셨어요? 치르치르. 예뻐요. 딱 가져오는 게 딱 이게 이게 자그마하고. 에그 치르치르? 타르트. 이런 도선사 같은 이라고. 반성사. 여튼 맛있었습니다. 네. 뭐 뭔가 건강한 음료들과 예. 그죠? 네. 맨날 우린 조 모아 커피 그 이상한 거 나오는 커피 맞아요. 락피디가 먹여가면서 그 방송할 때 그거랑 뭐 콜라 막 이런 거, 네, 식품 첨가물 막 잔뜩 들어있고 색소 들어있는 거 그런 거 먹다 오늘 건강한 거는 그러니까 펄업물 이런 거. 사 오셨는데 아무도 안 따. 아니에요. 건강한 음료. 아 벌써 네. 하나 먹었어요. 아 네, 이거 그 중에 안 건강한 것만 먹고 있잖아 지금. 그죠? 네, 건강한 음료들과 아주 네. 고품격 간식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물건들 그 남자의 그 물건 해서 꽂힌 물건. 네, 꽂힌 물건. 잘돼. 내 이름이 내 본명이 좀 본명이 그런 느낌이 뭔데요? 좀 있어서. 네, 그래요. 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뭔가를 하나씩 가져와서 좀 보면서 좀 추억에 또 잠겨 보기도 하고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근희님만 조금 가져오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띵가띵가 오셨어요. 그래도 가져오신 분이 있으니까 가져오신 분부터 먼저 무대에서 가져왔으니까 안 가져온 사람끼리 얘기 먼저 하죠. 뭔가 좀 제 뒤에서 위주로 가야죠. 아무래도 준비한 사람 위주로 가야지.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에 담아 왔고요. 네, 사실 빈 몸으로 오진 않았어요. 네, 그 모든 물건들에는 각기 추억도 있고 그리고 철학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물건이 두 종류인데 하나가 자동차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동차 안에 보면은 그 서랍 비스무리하게 담배꽁초 담는 그 칸이 있죠. 담배 꽁초 버리는 거, 버리는 네네, 잿더리. 잿더리. 서랍 비슷한 거. 네네. 그냥 품격이 그냥.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뭐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마음 한편이 좀 약간
아프실 거예요. 근데 제 얘기니까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아버님이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 전에 임종을 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유품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집에 남았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신지라 몇 가지가 이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였고요. 그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가지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상의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작은 또 미니 차가 있었거든요. 경차가 있어서 이 차를 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가 좀 되게 심했어요.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유품인데 이걸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 차를 처분을 하고 아버지 차를 승계를 받았죠. 근데 그 아버지 차를 승계를 받고 나서 아버지 차를 봤더니 그 아까 말했던 그 재터리 안에 아버지가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다 보면은 잔동 같은 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는 거기도 만났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동전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라. 뭐 자동차는 이제 제가 이제 쓰게 됐으니까 뭐 아버지의 유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 차가 된 셈이지만 이상스럽게 그 재터리에 있는 동전은 쓸래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내가 그 동전을 쓰게 되면 무엇인가 되게 옅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그 차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한 7년 가까이를 그 안에 자동차와 동전이 계속 있었던 거죠. 최근에야 이 동전통을 이제 재터리를 빼서 동전을 이제 작은 이제 서랍장에 이제 담아놓고 뭐 그 안에 이제 빈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땐 이건 그냥 가치로 따지면 그냥 동전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이 사실을 뭐 어떤 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애정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나 혼자 혹시 상념에 젖어서 이렇게 혹시 호도하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동전을 환전을 하려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보다 살아있을 때 그 관계가 너무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으로라도 아버지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만약 이거를 정말 돈의 가치로만 따져가지고 통장의 잔고로 인식을 하는 순간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인연의 끄트머리는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이제 결국엔 처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자동차가 올해도 이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뭐 몇 번 한 10번 정도를 이제 수리센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자동차는 내년쯤에는 아마 폐차를 해야 될 운명에 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 그 동전이라도 저한테 있다라는 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아마 살아생전에 아버지하고의 갖지 못했던 인연만큼은 자락을 생각을 하는 그런 또 내 남자인 저만의 네. 저만의 그 물건 기억의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이는데요. 또 이게 시와 연극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갖는 감수성이 아닐까. 마지막에 한번 깨버려야지. 또 그렇지. 한번 깨줘야지 이렇게.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유품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분과의 관계와 뭐 추억과 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이런 게 다 약간 서려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전에 좀 잘 못했던 거죠, 잘. 그렇죠. 네.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생전 계셨으면 저놈 진짜 하면서 맨날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뭘 위로가 해드려야 되는 아니라 거예요? 숙연해진다. 갑자기 방송이. 방송 끝 오늘. 죄송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연님의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약간의 떨림 이런 게 막 느껴졌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예. 좀 눈시울이 빨개지고 살짝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잠기는 듯한 갑자기 예. 시연님한테 연극이에요. 아 제가 부정맥이 좀 있어가지고요. 심호흡을 조금씩 해줘야 된대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요. 네. 아무튼 그 차가 매번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건 아버님의 뜻은 아닐 거다. 네. 그렇죠. 차를 잘 수리해서 잘 타고 다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자, 뭐 조금 뭐 궁금한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실 얘기? 아니요, 뭐 그 40대 남성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런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것 같아요. 예, 세대인 것 같아요. 애틋한 거는 좀 가끔 느끼세요? 아버님은 통해서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제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옆에서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제 애한테 하는 걸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했으면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아이한테 잘해주신 것 같고 기억을 못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아마 제가 더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도 이게 아들도 제안은 또 저를 통해서 또 아버지랑 또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 또 아버님이 원래 또 운동을 하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무서운 선생님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인상이 항상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인상이셨는데 최근 들어서 새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워지시고 얼굴도 많이 행복해 보이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요. 여성들은 어때요? 보통 이제 딸들이 부모들한테는 특히 이제 좀 친구처럼 결혼할 때 즈음 되거나 성인이 되면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고 또 아버지 챙겨서 이렇게 다니고 제가 어디 여행 다니거나 지방에 가면 아들이랑 같이 여행 온 부모님은 별로 없고 특히 결혼한 근데 딸과 여행 온 부모님들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네. 집도 그랬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뭐 외국도 많이 가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랑 저랑 라면 끓여 먹고 있거든요 집에서. 네, 태양님은 어때요? 네. 저희도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는 언니랑 저랑 둘이에요. 그래서 그 매월 가족 여행이라고 이제 돈을 모아요. 가족끼리. 네네. 그래서 같이 한 2년 전쯤에 벌써 좀 오래됐는데 네. 제주도 갔다 왔었어요. 오, 가족들이 언니가 결혼 안 했어요 아직? 네, 언니도 30대 초반인데 네. 결혼 안 했고 언니가 음악을 전공. 시와 연극 시연님하고 잘 어울리겠네. 저는 누구라도 다. 우리 어머니도 환영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에 네. 대한 뭐 아버님은 아직 좀 젊으신 편이시죠? 이제 환갑. 이제 한가 네네. 그래도 뭐 아주 젊진 네네. 않으시네. 그래도 어때요 관계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이제 따로 지냈는데 사실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아버지나 아빠 엄마와 이제 막 통화를 하는 걸 보면 간혹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나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관계가 좋구나. 우리는 참 애틋하고 좋구나 이랬는데 올해 들어서 그때 아빠 환갑 때쯤에 딱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는 아낌없이 주고 자식은 정말 떼쓰고 달라고 하는 관계일 수 있는데 나는 그러기보다는 좀 이렇게 힘드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았구나. 더 떼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떼써도 되겠구나. 이제 좀 떼 좀 쓰면서 받을 건 받으면서 살자. 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요. 써니님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본인 스스로 여성성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평가하시는데 아버님하고 관계는 어때요? 아버지가 제가 이제 3녀 1남이에요 저희 집은. 네. 그래서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막내 아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표현을 안 하세요. 표현을 안 하셨는데 이제 얼핏 그 사랑을 볼 수 있던 게 제가 조금만 다쳐도 누나들이 다 집합인 거예요.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다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아버지한테는 내가 참
귀한 아들이구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네. 집합만 시키고. 예.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조금 다쳐서 피가 나면 이제 어쩌다가 이랬느냐고. 예. 그게 몇 살 때까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그러셨고요. 중학교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다칠 일 없고 이러니까 그런 건 없으셨죠. 이제. 네, 그래요. 자, 뭐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써니님의 물건 계속 써니님의 물건 저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네. 예. 물건을 생각해봤죠. 이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 근데 저는 계속 그 사실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걸 사실은 생각해봤더니 너무 야해. 그래서 계속 저번 뭐 1회 때부터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제가 되게 여성적이에요. 여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게다가 그 두유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충만. 그래서 여성성이 강한 데다가 네, 뭐 네. 이런 호르몬 작용까지 해서 저한테는 이 남성적이지 못한 게 상당히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저한테 꽂혀 있는 거는 남성적인 외모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점 패션은 커버형 그 패션. 날라갔잖아요. 머리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날라갔으니까 다시 얘기해도 돼요. 발끝으로 끝난다. 예. 네. 그래서 그 외모에 좀 집착을 하죠, 제가. 그런 여성성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저의 그게 가장 큰 화두고. 그래서 그 가령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어요. 근데 남성이라면 이제 떡 벌어진 어깨. 그래서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는데 40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더 이상 안 벌어져요? 그렇죠. 근육이 붙으려면 그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야 되는데 두유 과다 복용과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넘치잖아요. 진짜 말투 빼놓고는. 그렇지, 뭐 네. 힘도 엄청나고. 어느 정말 한계가 장사예요. 느껴져. 이제 더 벌어질 게 어딨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아서 아픈 거죠. 이제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하면 어깨 관절이 나가고 또 그걸 그러면 안 되겠다. 복근 운동을 하자. 식스팩은 안 되더라도 뭐 한 3팩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해. 그러면 꿀벅지라도 만들어 볼까? 이래서 하면 무릎이 아프고 그 40대라는 그 몸이 노화되는 그 한계를 요새 아주 부쩍 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외로 보디빌더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분 운동하는 방식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힘주지 않고 조금씩 반복적으로 또 그렇죠. 자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두유를 안 드시잖아요. 두유를 끊어 두유를. 두유도 안 먹고 햄버거도 안 먹어요. 그래. 그래서 그 물건이 뭐냐고요. 아 저는 제 몸이라 몸을 제일 아껴요. 몸과 호르몬. 예. 두유도. 뭔가 아니야. 물건 얘기하는데 자꾸 몸으로 얘기하고.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예, 소중히 아끼는 네. 물건은 추억이 떠오르는 것도 몸이에요? 그 몸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예. 근데 몸을 괴롭힌 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도 하고 아 그러네요. 햄버거도 네. 먹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아 약도 있네요. 아끼는 것 중에. 그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집에 보충제, 영양제, 약병이 늘어나. 예, 개수가 늘어나요. 하나씩. 예. 종합 비타민 뭐. 그렇 종합 비타민, 글루코사민,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아. 예. 40대 그러니까 담배로 단상입니다. 축낸 거를 그걸로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 이게 40대 넘어간 남성이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몸이 재산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세요. 재산 가치는? 고맙습니다. 재산 가치는 뭐 로또 살 때 가치 정도밖에 안 되겠죠. 뭐. 아 로또를 살 때 같이. 음. 아, 네. 예. 저는 오늘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뭔 얘기야? 아 몸이야. 몸에 대해서. 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무슨 얘기 할 것만 생각하고 오늘 있고. 주인공은 내가 되겠구나. 잠깐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때요? 이런 40대 아저씨, 이 아저씨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40대 남성 이런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람들. 사랑하는. 그래도 써니님은 멋지시잖아요. 네.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시죠. 네네. 멋있어요, 네. 진짜. 네, 제가 좋아하는 네. 멋진 오빠여서. 네. 아 저도 네네. 태양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태양김. 태양님, 태양님. 네네. 태양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태양님. 김이라 그랬어. 예, 귀도 안 태양님 그 입사할 때부터 줄곧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잘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써니님 그 떡집 주변에 살고 있어요. 네, 맞다. 그래서 가끔 러브레터를 몇 년 전에는 좀 보내고 그랬는데 아 그 네. 러브레터 아직 떡지에 붙어 있어요. 진짜? 예. 가서 봐야 되겠네. 최근에 써니님께 큰 관심을 드리지 못해. 남자가 생긴 거지. 그런 거죠. 네. 그래요. 40대 뭐 물건 저는 아까 자기 얘기. 네. 안 물어봐야 다시.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뭐 조바심이 나잖아. 남 얘기하면 고맙고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목적지향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적이 끝나면 조금 루즈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막 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뭔가 하나 정해요. 이제는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시합 일정을 해서 이제 네. 복싱 그죠. 대회 복싱 전국대회도 했죠, 나갔었고 어디서는 뭐 또 약간 마라톤 같은 경우도 나간 적은 없는데 몇 번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좀 뭔가 좀 정해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나이 때문에 좀 바꿀 필요가 좀 있는데 좀 혹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좀 자전거 할 때도 일부러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단성사. 네, 네. 단성사. 북한산 아래 단성사. 네. 네, 그것도 올라가고 네. 또 가끔 이제 그 시간이 나면은 자전거 타고 우리 여기 창동에서 네. 방학동까지 올라가는 그 근린공원길이 좀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를 시간만 한 3바퀴 돌아요. 어. 내려갔다가 쭉 네. 돌아가요. 뭐 좀 그런 목지가 막 팽창하겠는데.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아직 살아있네. 그런 기분?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 호흡기가 안 지금 천식. 이 근육은 막 망해지는데 기침 너무 매연 있는 데서 막 타서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렇게 균형 맞춰 하는 것보다는 딱 하나에 꽂히면 그것들을 강화하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조금 좀 바꿀 때 됐다. 언제까지 청춘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요. 네. 40대 남자들의 물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분리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귀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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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질려갈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이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소리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귀뚜루루루 귀뚜루루루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네, 이어서 우리 근희님의 물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네. 본인 위주의 방송을 주장하시는 근희님 오늘 준비를 가장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네.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뭘 가져오신 거죠? 저는 악기에 대한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악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다 거기 많이 한다고 쓸데있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나 꽂히면은 계속 그 생각만 나요. 막 계속 밤새 뭐. 근데 좀 하모니카가 좀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하모니카를 좀 많이 가져왔고요. 예. 다 하모니카예요, 그게? 여기 집에 있는 거에 4분의 1만 가져왔어요. 잠깐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져오신 게? 예, 집에 있는 거 10개는 안 되고요. 10개 되나? 내가 숫자를 셀지 못해가지고. 한 5개, 6개? 네. 집에는 이것보다 좀 많은 게 있고요. 이게 하모니카가 많은 이유는 하모니카가 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래 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트레몰로 하모니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학교에 다닐 때 일반적으로 처음 접하는 하모니카거든요.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뭐 26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그 문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경우인데 하모니카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모니카는 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장조마다 하모니카가 달라요.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G장조랑 A장조 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 단조를 할 때도 이걸로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고요. 또 있다면은 그 트레몰로 하모니카 또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샵이 돼요. 음악 수업으로 가는 분이. 네, 좀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좀 듣기 싫어도 가네요. 그래서 하모니카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뭘 누르는 게 있네, 하모니카에. 예, 누르는 게 네. 있어요. 이렇게 전재덕 씨가 많이 하는 게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이아토닉 하모니카라고 하고 또 블루스 하모니카라는 것도 있는데 맞네. 네,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은 도레미솔 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빈음을 밴딩이라 그래 가지고요. 같은 음을 약간 부는 걸로면은 반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아이고야. 큰가요? 네, 됐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리를 좀 약간 내요. 강산의 노래가 네, 갑자기 맞아요. 떠오르거나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은데. 조금씩 다른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 블루스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셔서 예, 해도 예. 될 것 같아요. 네.
길 잃은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이런 식으로 나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거는 블루스는 숨 넘어간 표현이 맞는 게 오. 들이마시는 게 거의 연속이 돼요. 음. 네, 하고 나면은 계속 좀 진이 좀 많이 빠져요. 이런 게 있고 아까 그 크로매틱 하모니카 이거 군심이 좀 제가 좀 비싼 건데 네네. 뭐 한번 먹다가 지난번에 한번 먹었더니 막혔어요. 아 뭘 먹다가 불어가지고 이게 뭐 뭔가 이게 그 들어갔구나 이물질이 거기에. 나가면은 이게 막혀버리고 에이스 받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에이스 받는 걸로 최근에 조금 했는데 거기 보면 그 레온 영화에 보면은 Shape of My Heart 거기 보면은 기타가 네, 굉장히 유명한데요. 스팅의. 네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 못지않게 유명한 게 하모니카 소리가 나와요. 네,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많이 준비하셨다 오늘. 아, 네, 그럼 방송은 이 정도 공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언제까지 날방할 거야, 당신들? 끝에 틀렸네. 연습이 이렇게. 연습이 되다가 말았어. 준비한 네네. 거 치고는 참. 네. 그래요, 네. 네. 그래도 그 약간 예. 감성이 딱 예, 약간 스팅의 이런 거죠. Shape of 네. My Heart. 아니, 원래 네. 이런 걸 할 때는 좀 옆에 밴드가 있고 막 같이 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 제가 저 밴드를 하기 삼김 때문에 시대에서 그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아 옆에 제 그 비트박스 시연 넣어드릴까요? 옆에 두고 이렇게 하긴 쉽지 않아요. 테러. 비트박스 넣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해서 하모니카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왜 그럼 아니 한 번 그님에게 이런 걸 하모니카냐. 빠지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 음악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모니카 부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기타 하는 것만.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만족이에요. 음. 예, 제가 스스로 막 하고 또 음악 들으면 한번 시도해보고 하면 제가 밴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해보고 네, 이런 정도고 앞에서만 이걸 보여주고 그런 적 없는데 기타 같은 경우도 집에는 전자 기타 있고 우쿨렐레 있고 좀 무리해서 우리 아내 몰래 샀다가 방송에서 보록 나는 바람에 혼났던 좋은 기타. 네 포크 기타 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말을 딱딱한 케이스에 들어 있는 거. 아 딱딱하게 이거는 같이 옵션이었어요. 네. 네, 같이 좀 비싼 거 그러니까. 주니까 그 딱딱한 거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제 아들 거 해놓고 제가 갖고 놀고 있죠. 네. 네. 그런 거 있고 또 전기 기타 있고 요즘에 좀 클래식 기타에 좀 또 욕심을 내고 네. 있어요. 무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력이? 아니요 그냥 물욕보다는 물 음욕이죠, 음욕. 음악에 대한 욕심. 네, 네. 음욕. 그렇죠. 네. 네, 좀 악기에 좋아요. 대한 네. 매트를. 근데 이거 얘기해서 끝내기 좀 아까운데 이거 많이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꽂혀서 뭐 그냥 또 샀다 뭐 이런 하나, 한 거 김에 하나 말고. 더. 네. 이거는 그 초보 악기 같은 거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악기가 하나 있어요. 네. 카주라는 게 있어요. 네. 카주가 어떤 게 부르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하모니언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한번 쳐보세요. 카주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음을 스킬이 있는 게 짚거나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그냥 이런 소리를 입에 불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오래 소리 같기도 하고요. 예, 오래 소리 약간 비슷하게 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10cm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악기 같은 거 못 타시는 분한테는 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여기에 그 공용의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네. 나오는데 이거 애들한테 갖다 줬더니 다 뚫어버리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아이들용 또 카주가 또 있어요. 안 그래서- 찢어지는 거? 네, 안지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해주니까 되게 신나게 갖고 놀아요. 이거 가지고 항상 뭐 카주 부르면서.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 놀이한테 네. 해주면은 음악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네. 거예요. 삼촌이 선물해 주겠네 곧. 근희 삼촌이 선물해 줄 걸로 그게 기대하겠습니다. 좀 네. 오늘 지리산 갔다 오더니 제가
그 예전에 근희님이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 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뭐 하모니카 기부스한 것처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하모니카 홀더라 그래요? 예, 네. 예, 그 김광석 그죠, 뭐 네. 강산에 이런 분이 네. 많이 하신 거고 저도 멋있잖아요. 그거 보고 네. 했죠. 쫙, 근데 네. 오늘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한테 뺏겼어요. 지금 아들이 효도했네요. 네. 아들이 자기 목에다 딱 차고 안 주더라고요. 아, 네, 오늘 아침에. 기타와 하모니카까지 하면 이게 또 그러니까 네, 근희님이 기타와 그거잖아. 하모니카. 기타 치고 하모니카 부르는 키 큰 교회 오빠잖아. 그렇죠. 네. 떴었던. 네. 그래 송파구 여자들을 주로 노렸던. 송파구 여자들과 썸씽이 많았던. 네. 강남에서는 안 통하고. 네, 그래요. 하모니카 저도 배워보려고 하나 예전에 대학교 가서 딱 하나 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 입술이 두꺼워서 그런지. 아니 그 네. 입술하고는 상관없어요. 입술하고 상관없고 네. 또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하나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부를 때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들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저 할아버지들. 비트까지 넣어가면서. 네, 그렇죠. 그죠? 그는 네. 관주까지 그치, 이분들은 비트를 대단하신 넣어가면서.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입을 넓게 불려가지고 화음을 좀 많이 나게 한 다음에 올롤롤롤롤 예,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입술이랑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악기. 기타 동아리 말고 하모니카 동아리도 또 하나 운영하시죠? 기타 동아리에서 하모니카 같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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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그게 잘 못 봤는데 공연할 때는. 공연할 때요. 네. 아직 그 실력이 안 올라서 그건 좀 과정이 좀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기타 아니 하모니카가 약간 우수에 젖은 듯하기도 하고 뭔가 좀 네.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전재덕 씨나 이런 분들 하모니카 연주 들으면 굉장히 좋던데. 전재덕 씨 하모니카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 상당히 많이 어려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저는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그렇죠. 그런 비슷한 하모니카들이 많은데 전재덕 씨에 의해서 소개가 됐죠. 네, 그 하모니카 동호회 뭐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고수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40대 남자들이 사랑하는 물건 하모니카, 자동차, 몸. 네, 이야기했고요. 우리 뭐 태양님 하모니카 얘기 마저 조금 뭐 악기나 뭐 이런 얘기 조금 할까요? 네. 그렇죠.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끝내면 안 40대 되죠. 남자의 물건에 대해서 뭐 악기나 뭐 이런 거 해서 오늘 뭐 자료 많이 찾아오셨잖아요. 네. 오늘 근희님이 카톡을 주셔서 네. 네, 찾아봤는데 저는 그 주제를 딱 듣고 떠오른 게 그 김정훈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그죠.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대목에 보면 그 한국 남자의 문제점은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점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나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부터 시작해 보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좀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죠. 인생이 예. 행복하고 재밌어질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삼긴 분들은 좋아하는 물건들이 딱 있고 하니까 좀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태양님은 혹시 어떤 자기 애정 갖고 있는 네. 물건이 있어요? 저는 책 욕심이 좀 많아서요. 책. 책.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뭐 스케치북 정도? 스케치북 뭐 필기하는 그림용 도구? 네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것들 좋아. 네네. 좀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책도 막 주로 사서 보고 주로 빌려서 보고요. 아, 네. 욕심 있다며. 네. 좀 예전에는 많이 사서 봤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다 빌려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책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책 얘기까지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얘기하도록 하죠. 네. 네, 네, 준비된 방송인 근입니다. 네. 저도 좀 어떤 책을 좀 봐야 될까 생각을 좀 몇 개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어렸을 때 보다가 커서 보면 좋은 책들이 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저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이걸 처음에 중학생 때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 가장 사춘기가 좀 혹독하게 올 때 한번 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애벌레고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남들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사람들을 짓밟아 누군가 경쟁 상대로 네. 짓밟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 자체가 나비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중학교 때 왠지 그런 게 저는 이제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뜻밖의 본의 아니게 얘기하는 뜻밖의. 그 파락군의 중심에 있는 그쵸, 학교에 네. 다녔어요. 한강이 앞에 보이는 네.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고사를 걸 봐요. 그리고 매일 고사를 끝나고 맨날 맞아요. 잘못된 애들은. 그리고 잘 된 애들은 그냥 집에 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청소하고 가고 막 이런 문화. 계속 그러니까 무슨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줘요.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공부하고 막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1등부터 30등까지도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그런 거 경쟁하고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지쳐갈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그때 이 책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 나고 막 그랬었어요. 예, 나는 나비인데. 나는 내가 나비일까 이런 생각이죠. 미운 오리 새끼도 좀 비슷한 스토리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불의의 사고로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왔거든요. 원래 운동할 때 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 계약을까지 했다가 그 전지훈련 가서 다치는 바람에 그 학교 입학도 결국 포기하고 야구. 예, 네. 예, 그랬죠. 그래서 그때 꽤 잘 나가던 학교였고요. 그리고 제 동기 애들이 정말 잘 나간 애들이 많았어요. 뭐 박찬호도 제가 동기였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임선동이라고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 서로 스카우트 전쟁했던 네, 그 네. 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에서 했었고 또 서장훈이 제 야구부 후배였고요. 그럼 서정은 나중- 야구를 했어요? 예, 야구 선수 하다가 농구부로 전환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또 갑자기 강남에서 그게 치열한 학교 가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한강에 나갔죠. 한강에 나가가지고 약간 못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잠깐 그랬던 시절이 네.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약간 좀 새로운 길을 선사했던 어떤 전환의 점이 됐던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네. 이 책이었던 것 같고요. 책도 또 준비해 오셨어요. 세 권이나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네. 하나는 이거 윈난 고원에서 보내는 편지 이건 사진집이고요. 하나는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네. 이게 다 나눔 문화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최근에 좀 밀양 관련돼서 나눔 문화가 다시 또 활동을 하면서 네. 그때 생각을 좀 하면서 그때 관련된 책들을 최근에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찍혔던 기분이 났던 그 책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뭐 삼성 블루 뭐 또 아이폰의 뒷면 뭐 이런 책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꽂히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되게 멋진데 그 뒷면에 보면은 이게 수많은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제3세계의 노동자들의 피 그리고 또 눈물 이렇게 하지만 그 바깥에는 번들거리고 사람들한테 멋지고 그것들을 소비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서 요즘에 시설들이 좀 이렇게 합성한 시절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오히려 외면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또 이런 글들이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세 권 읽어보신 거 있어요? 다른 두 분? 아니요, 처음 봤어요. 꽃들에게 희망은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나비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 과정들 하나 하나가 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죠. 예. 네. 소니님은 어떤 책이 기억에 나세요? 저도 책 욕심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 놓는 건 좋아하는데 소장파. 예. 근데 사실 읽지는 않아요 잘. 네, 읽지는 네. 않는데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관망파. 네. 기억나는 책은
오제 마법사. 음. 오제 마법사를 아들하고 같이 읽어요. 아들하고 같이 읽는데 그것도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과정이 이제 도로시가 그 토네이도. 사이클론이 맞습니다. 네. 네. 사이클론. 사이클론에 이제 집하고 같이 날아가잖아요. 아, 이게 사이클론이었군요. 예, 사이클론입니다. 허리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가 그 책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영어로 써 있는 책을 보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잘 모르니까 영어는 도봉구 떡집은 이 정도는 돼요. 이 단어 하나 하나를 이제 우리말로 돼 있으면 쭉 넘어가는데 네. 영어는 잘 모르니까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단어 하나 하나도 오. 보게 되고 뭐 시제도 보게 되고 아. 그러니까 허리케인 사이클론이 맞고요. 예. 그 토토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날아가서 도로시. 그 동쪽 마녀가 거기 깔려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쪽 마녀가 가진 그 부츠를 도로시가 갖게 되고, 예, 뭐 그런 줄거리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도로시가 그 부츠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집까지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부츠를 이렇게 딱딱딱 치면은 어디로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그걸로 쏙 날아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오제 마법사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오제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에메랄드 시티에 있잖아요. 그게 그 과정에서 뭐 사자도 만나고 허수아비도 만나고 양철 깡통도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을 이게 동화잖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책이나 만화들이 어른들이 나중에 40대가 돼서 읽어도 참 유익한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분명히 봤던 거거든요. 만화로도 보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40대가 넘어서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몰랐던 걸 아 이런 거였구나. 그걸 또 아들하고 같이 볼 때는 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별로 관심 없어 하긴 해요, 애들은. 근데 아빠랑 같이 읽는 걸 좋아하지 이제 내용에 막 깊이 빠져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면 내용에 다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책들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지금 와서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죠? 그래요? 동화 네. 읽는 엄마 아빠들 동화 제대로 된 동화들을 읽는 네. 모임. 그런데 뭐 가입해서 같이 읽어보셔도 그럼 네. 좋겠네요. 동화 구경까지 하시고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그런 것까지 좋네요. 쭉. 네. 예. 태양님 중간에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 오늘 게스트로서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네. 같아요. 우리 안 물어요. 아직은 네. 시연님, 네. 네. 좋은 말씀들 앞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유아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만화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도 원피스, 나루토, 예, 진격의 거인 빠져 있는데요. 그 요즘 유명한 예. 거죠. 진격의 거인. 본 적은 사실은 이제 만화를 좋아하게 된 배경은 스토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네. 좋아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만화를 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쩜 사람의 머리가 사람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운 상상력들. 그렇죠. 저는 그런 상상력이 상당히 매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짚어 보면 제가 살아오는 면서 어느 결정을 해야 될 때 저의 결정의 근원은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더 창의로울까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저 안에서 저도 모르게 만화가 줬던 그런 창작품들이 만들어줬던 어떤 선택의 지점에서의 선택지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서 다른 인문서적도 좋아는 하지만 만화를 보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진격의 거인처럼. 그렇지. 진격의 거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응? 나루토처럼
응? 꿈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야. 네. 원피스처럼 응? 가난한 해적이지만 멋지게 대양을 품고 아. 떠다니는 그 친구들의 그 모험심을 난 잊고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많은 뭐 한국 만화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뭐 부천의 만화 축제도 이제 갔다 와서 봤을 때 야, 한국의 만화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창작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상력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저를 키우는 에너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만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이름을 시연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아. 만연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런 투의 말이잖아요. 야, 한자라도 공부하고 좋은 책 보지 왜 만화책 봐.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당시에 그 좋은 책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책들 안 보고 만화책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꿈을 꾸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네. 보여드리고 근데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나도 꿈이 만화가였어요. 사실은 여하튼. 그 우리 시연님 사는 동네가 둘리 고향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둘리가 맞아. 빙하 타고 내려온대. 맞아요. 우이천 따라서. 네, 중랑천 아니었어요? 쌍문동. 우이천이었어요? 쌍문동이죠. 네. 뭐 쌍문동 둘리 어렸을 때 보물섬에서 네. 정말 많이 봤던 그렇죠, 보물섬. 친구죠. 네. 그 친구가 좀 안타까운 건 그 친구도 상당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21세기잖아요 지금 좀 더 품어주고 그리고 좀 더 그 친구가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두면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친구 둘리? 그렇죠. 둘리의 그 슬픈 오마주 아, 이런 만화가 맞아요. 있죠. 그런 만화도 있죠. 거의 성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돼가지고 성인 둘리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창작은 자유로울 때 진짜 그 크기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 둘리 그 뮤지엄이 생긴다라는 것이 네. 반길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쌍문 1동에 네. 둘리 박물관 생기죠. 크게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내년 한 10월쯤에 준공 예정일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둘리라는 친구가 우리 마을을 대변해주고 누군가가 둘리를 보러 이 먼 곳까지 와준다라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니죠. 네. 분명한 건 앞으로도 한국 만화계를 이끌어갈 수많은 만화가 있을 텐데 우리 동네가 둘리 하나만으로 기억이 되는 한정 거, 지어지는 것. 네. 그런 것들도 좀 마음이 좀 남는 거죠. 그 고우영 만화의 일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찜에도 쌍문동에서 활동. 아 그래요? 일찜에도? 여기서 일찜에는 출연했었어요? 둘리 묻혔어요. 참 아쉽습니다. 앞에다가 일찜의 상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둘리가 뭔가 표창을 던지고 있는 근데 거.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그 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더라고요. 음. 쌍문동 그 자락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우리 방송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방청객, 방청객이 있는데 방청객이 방청하는 중간에 가시려나 봐. 지금 지금 난입하고 있어요. 지금. 네. 뒤풀이를 먼저 가시려고. 네. 그러니까요. 네. 소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방청객들 누가 왔는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태양님, 뭐 우리 만화 좀 많이 보셨어요? 전 또 너무 착하게 유년기를 보냈는지 네 만화와 많이 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화는 착한 사람 보는 건데. 그래요? 그럼요. 제 안에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네. 어릴 때 약간 그런 건 있었지. 만화방에 가는 거를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있었죠, 대체로. 만화 얘기만 해도 네. 방송 한 1회분 채우고. 아, 그래? 그렇죠. 저도 만화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주제를 한번 따로 잡죠. 그러니까 만화 게스트가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희돌이. 얘기를. 그렇죠. 40대 김씨. 저는 동갑일 거예요. 네. 집에 가면 만화책이 쫙 생활 신조가 있었죠.
만화책은 사서 봐라. 빌려보지 마라. 저희 집도 제 방에 한 면이 만화 완전히 네. 도배됐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어요. 저희 만화보러. 그리고 우리 언제 희돌이를 한번 모셔서 네. 도봉구 희돌이 같이 만화 얘기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세 분 얘기 들으니까 대체로 최근에는 책을 잘 안 읽는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군님 최근에 몇 개 좀 들춰보신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저세 명으로 세 권을 가져오시긴 도매급 했는데. 취급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책 읽어요. 네. 뭐 최근에 읽는 책 그 읊어드릴까요? 노노 읽어요. 노노. 오, 네. 네. 노노의 뭐 이런 이놈 시키냐. 노노가 이제 공자님께서 쓰신 네. 글이잖아요. 인과 관련한 말이 많습니다. 뭐 저는 뭐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여하튼 네. 그 고사가 그 말이 나왔던 배경이 고사 내용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들이 그 옛날 이야기에서 어디에 따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와 뭐 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그 논어책을 읽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죠. 내 나이 정도 되면 최소한 인이 지혜 중에 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읽게 됐고요. 지금 한 번은 이제 읽었는데 읽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이 평생을 그 춘추와 함께했다. 춘추라는 책과 함께했다. 그래서 춘추라는 책은 그 당시에는 거의 한 12살, 13살 정도면 다 띄는 책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쉬운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이제 평생 함께했던 이유는 그 책이 가진 그 구절과 그 뜻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 기본이 되는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함께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이 논어라는 건 이제 40에 접하게 됐지만 여기에 담긴 뜻과 구절들은 제가 항상 사람과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계속 곱씹고 살아가야 되는 글귀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쭉 읽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가 두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체게바라 평전. 네. 아마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오픈된 지가 꽤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 내가 만약에 볼리비아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 아 그렇군요. 볼리비아에서 죽었죠. 예. 좀 정확히 아는 게 없어.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이걸 무슨 책이라고 하죠? 처세? 뭐 이런 책의 일종인가? 20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뭐 이런 책들. 시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픈된 지 꽤 됐죠. 그렇죠. 됐죠. 그거를 왜 20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편에 의거하면 오픈된 지 꽤 됐는데 말이야. 이런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거죠. 아 사람이 인생의 표지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선배를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더 손쉽게 선택을 하거나 좀 더 빠르게 좀 진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못 깨우쳤을까에 대한 반성도 후회하세요? 지금 후회는 제가 예전에도 그랬을 텐데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결탄코 하려고 하진 않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좀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빨리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세상에 많이 있는 것들을 네. 잘 좀 찾아보고 살았으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고요. 앞으로도 저한테는 수십 년의 세월이 남아 있어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약간 떨어지나 봐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후회를 할 시간에 당신이 또 다른 걸 선택하고 했으면 오, 좋지 않겠냐? 정확한데요? 라고 후회는 저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는 말이 있네요. 네. 이거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무협 만화책에 네. 항상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멘트가 나오면서 무공 주식이 나오죠. 그렇군요. 그 책 얘기하니까 네. 사실 이 사람들 발끈해가지고 아닙니다니까. 그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 안 네네. 읽는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네네. 40대쯤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인물 면면이 다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리 락 PD님, 태양님, 뭐 시연님, 근희님, 이 사회자는 닉네임이 없었나요? 놀이 아빠. 아 놀이 아빠. 맨날 놀이 아빠로 소개하는데 왜 그래요 또? 예. 아이고, 네, 우리가 이런 사람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놀이 아빠입니다. 네. 그 청취자. 아, 네, 죄송해요. 네, 글로 이렇게 읽지 않다 뿐이지 그 생활하는 면면들을 보면 아 책만큼 주고 받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으로서의 그 변명이었습니다. 아, 네. 예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가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센터에서 도봉엔 주관으로 사람책 행사했을 때 우리 떡봉김 써니님이 사람책으로 나오셔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 청년들까지 왔는데 대화하셨던 본인이 스스로 책이 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네, 리빙 라이브러리는 살아있는 도서관 뭐 이렇게 원래 직역할 수 있는데 사람책 정도 사람의 자기의 인생의 경험 뭐 성공담 실패담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언제 한번 동네에서 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삼김 라이브러리. 아우 있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대출이 될까? 되겠죠. 네, 네. 가족들 다 동원하실 거니까. 태양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 리빙 라이브러리 얘기하니까 네. 오늘 사실 그 섭외하는 일을 좀 하다가 왔어요. 아, 네. 그래. 그 그- 모 복지관에서 리빙 라이브러리를 모 한다면서요. 복지관에서 11월 16일에 청소년들이랑 이제 사람책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근 동네에 그 권내유 아저씨를 섭외하려고 네, 이제 섭외를 시도했다가 아, 일정이 네 맞지 않아서 도봉구에 있는 배우를 지금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김 시대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방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법이다. 이런 게 아주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청소년한테. 좋은 유해 도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리빙 라이브러리 얘기 나와서 조금 더 드리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동네 사람들로 사람책 하는 게 더 좋은 좋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 네. 구색으로 좀 해줘야지 많이 오잖아요. 그런가? 아무래도 좀 그 흥행을 신경 써야 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기대를 하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40대 남자들의 물건과 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마지막 주제로 이런 꼴불견. 네. 우리 패션 지적 한번 해주기로 패션. 했잖아요. 우리 태양님이. 그래요. 네. 지난 방송 원래 락 PD님이 날려먹은 저희 원래 본 방송 40대 남자들의 패션 이야기 저희가 했는데요. 방송 전에 막 어떤 얘기 할까 하다가 태양님으로부터 이 삼김의 패션에 대해서 뭐 평가를 들어보고 싶다고 삼김이 다 얘기하셨어요. 무슨 평가를 할 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뭐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제가 근희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극과 극을 달리는 패션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네. 네. 예전에 이런 그런 적 있죠. 이런 맞아. 처지에 어떤 오. 지적질을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지만 하루는 완전히 도시의 이미지고요. 하루는 완전히 농촌의 이미지로 바뀌어요. 하루 만에. 우리 태양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네, 네. 그때 당시에 하루는 수도승처럼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루는 또 네. 가끔가다 구 타고 온 줄 알았어요. 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이 되진 않았지만 패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신의 패션에 대해서 한 줄 요약 한 번씩 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취자분들 좀 상상을 하셔야 되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은 그거예요. 저한테 패션은 사실 이 걸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걸치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얘기했죠. 아니라 네. 맞아. 머리가. 그렇죠. 헤어스타일에서 패션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서 발끝에서 끝나는 거죠. 예. 물론 그것도 뭐 걸치고 있다면 걸치고 있는 건데 오늘도 등산화 신고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태양님 등산화. 오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녹색 운동화를 신고 오려다가 너무 좋아하는 게 티날까봐 네. 완성 좀 미완성으로 왔어요. 네. 네. 그래요. 우리 그리고 써니님은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으면 그 한 벌 가지고 계속 빨아 예, 입는다. 빨아서 계속 입죠. 네. 예. 연 2주가 다른 옷이었어요. 그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옷이 오늘은 좀 지난주에는 추석 때 대목 때 장사 잘 돼가지고 한 벌 새로 사신 거고 네. 오늘은 태양님 오시니까 징 박힌 걸로.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근희님 패션 네, 본인의 패션은 패션이다. 지난번 네. 얘기했죠.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거. 그러니까요. 네. 그 너무 날려먹기 너무 아까운 단어죠. F를 P로 바뀌면 열정이 네. 된다. 네. 네, 패션은 저는 그래서 그러죠. 탈권위. 이렇게 어떻게 수습하나 보자. 아니 아무래도 좀 그 옛날에 우모 선생님 사회복지사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젠가부터 개량 한복. 개량 한복 입고 다녀요. 네. 그 이유를 여쭤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젊어가지고 젊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복을 입고 왔더니 사람이 대우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옛날에는 그게 나이가 들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반대로, 네 오히려 더 어리게 보여서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쉽게, 네. 네 그리고 편하게 그런 볼 수 있는 옷들을 요즘에 인터넷에 재미 들려가지고 인터넷 쇼핑. 인터넷을 그다음 또 네. 요즘에 좀 호응이 좀 좋아요. 네. 근데 좀 질은 좀 약간 저하가 되죠. 질은 저하가 되는데 사람들한테 반응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연님 본인의 패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제 옷은 그만 사다 주세요. 맞아.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네. 네. 어머님이 본인은 사고 싶은 옷이 많은데 네. 본인이 살 겨를 tum을 주지 않고 무조건 계속 사다 주시는 옷을 그 집에 입게 되는, 가득가득하다고. 네. 그런 것들. 심지어 여동생도 사주고. 네. 그런- 집에 옷이 많다는 거 보고 놀랬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조언을 드렸었잖아요. 벼룩시장에 내다 팔아라. 아 맞다. 네 그러네. 네. 되게 유익한 방송이었네요 지난주. 그렇죠. 그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락 PD님이 날려먹고 고작 햄버거 쪼가리로 우리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요즘 해서 세 분의 철학, 패션에 대한 철학이나 뭐 본인의 생각 이런 거 들으셨는데, 네, 우리 태양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종합평가. 네. 그래도 근희님 패션이 참 많이 좋아졌다. 네, 함께 네. 일했을 때보다. 함께 일했을 때보다, 네. 일치월장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그 뭐 창고 관련돼서 설명회할 때 뭐 이런 때 딱 정장을 입고 오시면 또 멋지시더라고요. 네. 그죠. 키 큰 네네. 교회 오빠인데. 옷걸이가 좀 괜찮다 보니까.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연님은 어때요? 네. 저는 시연님, 부끄럽네요. 시연님 말고요. 저희 태양님한테 여쭤본 거였어요. 예. 그 오늘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검은색 네. 그 셔츠를 입으셨어요. 멋쟁이들이 입는 건데 한 두어 개 풀을까요? 그 위에를 저기 등산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다 올 블랙인데요. 네. 잠바도 블랙, 위도 블랙, 아래도 블랙, 신발까지 블랙이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림자 오늘 패션이라죠. 그림자 패션. 떡볶이 써니님 패션에 대해서 한마디. 저는 하신다면. 걸친 거 말고 내면을 봐주셨어? 헤어스타일과 예. 걸친 것도 훌륭해요 오늘. 네, 오늘 사실은 아니더 훌륭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티도 멋지시고 네. 헤어스타일이야 늘 멋지시죠. 그렇죠. 일관성 있죠. 지난주에 방송하고 일주일 동안 사이에 이발했어요? 저는 열흘에 한 번씩 이발을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한번 깎아요. 예, 옆머리와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면도기로 아니면 바리캉? 바리깡으로. 저는 네.
본인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랬는데 그 아저씨란 영화에 보면 자기가 원빈이 스스로 머리 꺾는데 뒤가 느낌은 좀 다르다. 느낌은 좀 다른데? 예, 좀 다르죠. 꼴불견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뭐 되고 있는데요. 네,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40대 남자들 꼴불견 얘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40대 남자로서도 이런 남자들은 좀 꼴불견이다 이런 거 생각 드실 거고 우리 태양님은 아저씨들은 저런 왜 아저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아저씨 어떻게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시면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꼴불견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이값 제대로 못하는 게 꼴불견이죠. 우리가 이제 웃을 때 웃고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되거든요. 40이란 나이가 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이명인가요?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해봐요. 부록인가요? 부록. 부록. 예. 네. 부록이 뭐죠? 유혹에 이제 맞아요. 네. 예. 안이불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방송 편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웃음 터져가지고 안 돼. 이명은 뭐 이명은 뭐야 진짜? 귀에서 소리가 뭐 들리는 게 그 이명 현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지천명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지천명은 50이고. 지천명이랑 이립이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렇죠. 이립도 있구나. 이립도 있고. 웃음이 탁 터져가지고. 또 지공도 있어요. 65세. 지하철 공짜. 네. 네.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나이대에 접어들면 표현에 있어서에서만큼은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멸시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좀 이건 좀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저는 마을 일을 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자원봉사자는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 때 적어도 밥 한 끼는 사드려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이런 신념으로 자원 관리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싫은 사람과 일하기는 싫다. 기분 좋고 서로 시너지 내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지 싫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맞춰가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 네네. 이게 언짢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성 세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돈과 어떻게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에서만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냐라든가 아니면 야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감정도 추스를 줄 알아야 되고 숨길 때는 숨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이제 앞으로 50대가 됐을 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내 감성이 이렇고 내 판단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이 사회에 오픈할 수 없다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꼴불견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 이야기 자기 마음에 오 정말 포장하지 진정성이 않는 막 얼굴에서 막 나는 것 네. 같아요. 결연하게. 오 정말요. 네. 그, 같이 일할 때. 근희님 가서 뭐 도와줬을 때 밥 한 끼 사주던가요? 네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네. 제가 많이 샀죠? 아닌가요? 되게 맛없는 고기여서 그렇지. 네, 그래요.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뭐 꼭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자신감과 뭔가 새로운 마음 좋습니다. 네. 진짜 표정이 다르네요. 연극일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진정성이 막 느껴졌어요 이번엔. 제가 막 소름 돋는 느낌이 들어서 네,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꼴불견. 제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유혹이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점점 밑에 사람한테 그 일장연설을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면 일장연설하는 거 근희님 본인에게 모습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가끔 나오기도 네. 해요. 네, 안 나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젊은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도 있지만 같이 일하시는 정모
정모 씨. 네. 그래서 절대 여기 안 데려오죠. 아,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 그게 흉봤던 어른들의 모습. 네. 어디 무슨 자리 가면은 좀 자리에 있는 분들 말 한마디 하라고 시키면은 길게 얘기해가지고 네. 사람 진을 빠지게 하는 거. 이러고 싶진 않다. 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방송 분량. 방송 분량 뜨고 싶은 거. 네. 재밌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써니님은 이런 건 좀 꼴불견이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네. 가령 제가 방송 처음에 얘기했던 거 제가 꽂힌 게 이제 제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버릴 수 없는 거. 네. 사실은 이게 제 자신 얘기이기도 한데 네. 제가 봐줄 수 없는 몸의 부분이 있어요. 그 40이 넘어가면서 배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기가 싫어요.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꼴불견이죠. 뱃살. 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40이 넘어가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가장 그 아낀다고 하는 그 몸마저 제가 책임지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군살들이 나와요. 이렇게 일주일에 이제 한 두세 번 체육관을 가는데 그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이제 그 군살들은 보기가 싫단 말이죠. 이제 주로 이제 좀 근육이 좀 예쁘게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만 집중해서 보고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만 안 먹었어. 근데 이제 보기 싫은 부분, 뱃살, 그 옆구리나 이런데 이제 군살들이 붙어오는데 이런 게 저한테는 꼴불견이에요. 40대 남자들의 꼴불견. 이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남들도 보긴 하지만 이제 뭐 제 코가 석자라 남들까지 볼 겨를은 없고 제 부분들이 이런 것들, 내 몸에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 네. 예. 그래요. 네. 꼴불견. 태양님 40대 꼴불견 이런 거 뭐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저씨들의 꼴불견. 뭐 딱히 40만 의미하진 않을 텐데요. 그냥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는 뭐 써니님이 얘기한 책임 부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시연님처럼 또 진중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40이나 이때는 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그게 일터에서는 뭐 후배일 수도 있고 또 가족 뭐 가정에서는 가족일 수도 있는데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네, 꼴불견이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네. 시연님 본인이 제일 꼴불견이라고 느꼈을 때 좀 그래서 약간 좀 얼굴 좀 뒤돌아서 얼굴 빨개지고 혼자 막 그런 경험 혹시 있어요? 종종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되게 못해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정말 네. 못해요. 네.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못 하시네. 네,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농담은 잘해요. 네. 농담은 잘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기분 나빴을 때는 얼굴색이 감춰지지가 않아요. 네. 저는 그대로 드러나요. 아무리 연극을 좋아하고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제가 그거를 계속 묻어두고 가냐 그런 타입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30분이에요. 뭐 30초일 때도 있고요. 지나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그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가끔 가면 체면 치레를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굳이 말이야.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냥 기분 좋은 태도로 얼굴색을 보여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몸의 반응이 어떤 사회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리스펙트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 배운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는 비이성적이다. 사실 가서 더 귀찮더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당신에게 이런 감정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또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일장 연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냉철하게 들어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포장이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게. 40이 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직설적이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해서 이런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어댈 이유도 분명히 없는 거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살아 봄직하다. 그동안 30대의 삶은 상대방한테 자꾸 욕구적으로 맞춰주고 살았다. 근데 그것이 나도 슬프고 그들도 슬펐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맞춰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휘둘리기도 했을 그렇죠. 거고, 네, 그죠. 그래서 40이 부록이라는 거는 뭔가 조금 자기 고집이 좀 더 생기고 그게 자기 언어로 돼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부록이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네요. 부록이네요. 네. 이명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부 많이 하네요. 그렇죠. 써니님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본인도 뭐 아까 그 얘기에 빗대서 네. 바로 말씀드리면, 가령 이제 제가 체육관에 가서 벗은 몸을 볼 때 왜 웃으세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실루엣만 보거든요. 그 거울도 막 키 커지는 거울 이런 거 보는 아니, 거, 그런 건 얇은 아닌데. 거울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실루엣만 보고 이렇게, 사실 군사를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은 부분을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슥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실루엣만 봐요. 현실을 안 보고. 네, 현실을 보면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군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안 보는 내 자신이 좀 그러네요. 좀 예, 좀 창피합니다. 네. 그래요. 네. 뜨거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뜨거운 것 때문에 김서려 가지고 잘 안 보일 때만 보고 막 쉬고 웃고. 그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예. 제가 가끔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몸을 약간 앞쪽으로 굽히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주 놀랍게 운동한 것 평평해집니다. 같아. 평평해집니다. 네. 근희님 아까 이제 자꾸 후배들이나 얘기할 때 연설한다 그러는데 네. 그거 말고 뭐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연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싫어하고 조심한다. 네. 아니, 본인의 모습도 약간 그러지 발견- 않으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아, 거죠. 네. 제가 아직 그렇게 과도하게 할 레벨은 아닙니다. 네. 네, 레벨은 안 되고요. 저는 아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후회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끝나고 나서 하루를 정리하고 네. 기도를 하고 자는 때가 좀 가끔 있는데, 요즘 매일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건 찔리고,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또 기도하면서 재울 때도 있고 그런데, 네. 그때마다 후회가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삶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딱 두 손을 모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저 자체 떳떳하지 못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런, 그게 하루도 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예. 기대치가 높아서인가요? 기대치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기대치를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왜 그렇게 했지 돌아보면은 항상 그게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네, 그런 부분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좀 직면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내 얘기를 할 때 일부러 좀 희화시켜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러 좀 덜 진지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만큼 내가 또 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씩은 좀 고치는 징후, 아니면 한번 진보하는 징후, 이런 거에 감사하며 살려고 하고 있죠. 네. 태영님 어때요? 꼴불견 좀 하실 얘기 없어요?
오케이 그윽한 알바는. 그윽한 게 아니라 약간 갑자기- 피곤한 것 같아. 제가 훅 간 것 같아 지금. 측은한 측은지심. 네. 측은한 그렇구나. 나 그런 눈빛 좋다. 뭐 꼴불견 40대 꼴불견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스스로 얘기한 것들은 그렇게 꼴불견인 건 같지는 않고, 네. 다들 자기에 대한 자기 검열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약간 연예인들이라 그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저요? 아니 다들. 어떻게 볼 그거는 자유롭지가 좀 어렵죠. 네. 그죠? 지금. 네, 좀 더 자유롭게 사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방송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더 많이 나온 걸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먼저 마을 광고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태양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네, 맞아요. 네. 초반에 조금 힘내시려다가 후반에 약간 갑자기 청취자 모드로. 뒷심이 부족해서 지루한가 보다. 어떡하냐. 청취자 모드로 돌아쓰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청취자로 재밌게 계속 듣고 있다가 오늘은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관찰하는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정들도 되게 재밌고, 네, 표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네, 함께하는 표정도 재밌었고, 또 시연님의 진지함에 혼자 되게 웃겼지만 웃을 수는 없었어요. 네. 새로운 모습들도 또 보게 돼서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시연님, 말고 써니님, 우리 태양님하고 같이 방송했는데 어때요? 아우 영광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양님 입사 시절부터 줄곧 그 뭐랄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첫사랑? 아니요 첫사랑 무슨 첫사랑이야? 쟤는 막 던져. 그 연모한다 그러나 뭐 그런 느낌. 네, 그때 표현으로 이런 친구라면 정말 며느리 삼고 싶다. 예, 네, 예 그런 분이에요. 태양님이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주 보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혜택이었어요. 예. 네, 그래요. 네. 달리 드릴 말씀이 다들 없어서 제가 뭐 인정을 안 하시는 그냥 뭐 네. 며느리 삼고 싶다니. 갑자기 돌렸어요. 연모에서 갑자기 며느리 왜 나와? 그러니까 그 그런 거죠. 흠모하고, 예. 네, 쭉 알죠? 지켜봐오고. 예. 나름 지금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근희님, 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입사하고 처음 왔을 때 저희 팀이었고요. 네. 제 옆자리였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재밌게 잘 놀았었고, 저희 같이 있는 젊은 그 여자 직원들이 같이 동기로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 친구들이 대부분 저한테 삼촌이라 불렀어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근을 표현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네. 그때 우리 태양님은 저한테는 대근이 성이라 불렀나? 그랬죠. 네. 그만큼 좀 더 그 다른 느낌이었고 정말 제가 정말 예뻐하는 그런 후배라서 같이 방송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흔쾌하게 네, 허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뒷심 딸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힘든데. 네, 우리 시연님, 네, 네, 오늘 되게 화기애애한 자리였죠. 패널 여성 패널 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이 40대 남성들이 한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답답하고 좀 약간 억센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되게 부드러웠고요. 또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자주 이렇게 여성 패널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네, 농담인 건 앞서 말한 건 농담인 건 아시겠고요. 뭐 제가 아까 시성이 약간 왔어요. 네. 그분이 잠깐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을 여자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짤막하게 써봤는데 혹시 배경음악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우리 오늘 패널로 와주신 우리 태양님께 네. 제가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경음악 연주 바로 좋다 연주도 나오고 또 이렇게 막 울리는 거 막 넣어주는 거예요? 네. 네. 잠깐 계속 지난번에도 그거 듣었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하나 날려먹은 거 말수 없잖아. 어떻게 뭐 있지? 아 좋은데 청취자분들 연이어 듣는 분들은 아 저번 주에 또 저건가? 얼마 있을까요? 네. 저희 우리 시연님이 원래는 자기 자작시라 본인이 낭송하시면 가장 좋은데 매번 저희들에게 너무 큰 웃음을 주셔가지고 낭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써니님께서 대신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을 여자 김시연. 난 가을, 넌 여자. 우린 이 계절에 만나 서로 사랑받고 싶다. 난 바람, 넌 낙엽. 우린 이 계절에 만나 서로 이별하고 있다. 떠나고 싶을 땐 떠나자. 눈 내리기 전 새로운 사람과 마주하자. 아 네. 태양양한테 드리는 시입니다. 태양님 어떻게 시를 선물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아주 그 영감이 제대로 떠오르셔서 네, 시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답시 해주셔도 되는데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네. 좋아하는 것.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을 광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광고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좀 추가해 주세요. 10월 17일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를 모시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10월 18일 민들레 협동조합에서 도봉 구민회관 지하 식당을 빌려서 후원 주점을 한대요.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복 지원금을 교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후원 주점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오전 11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진행되니까 수시로 들러서 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위에 있는 공간이죠. 도깨비방에서 도깨비방을 그동안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속 꾸려오고 있는 분들이 3주년을 맞아서 토크쇼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10월 19일이죠. 다음 토요일인 것 같은데요. 10월 19일 토요일에 여성 건강 페스티벌이 도봉구 창포원에서 도봉동 창포원에서 열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19일. 네, 19일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따는 우리 꽃감 프로젝트 10월 26일 오전부터 꽃동네 안쪽으로 올라가시면 분수대 놀이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 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네. 음악회는 2시부터 4시. 네. 그 전에는 전시회로 네. 치워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6일 기억해 주시고요. 창동역 1층 동쪽 출구 아래쪽에 있는 마을 북카페인 행복한 이야기에서 커피 인문학 강좌가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커피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바라고요.
또 빠트린 광고가 또 있나요? 10월 25일 날 네. 빛카페 1주년 네네. 행사가 있죠. 네, 방학 1동에 있는 마을 북카페 빛카페에서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0월 25일 오후 4시인가요? 네. 5시. 5시? 네. 네, 5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19일인데요. 20대 청년들 중심으로 문화 운동을 계속 펼쳐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고요. 네. 10월 19일 날 오후 6시 도봉서방서 건너편에 보면은 사슴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6시에 마당을 나온 암탉인가요? 암탉. 네네. 마당을 나온 암탉. 네. 오픈된 지 꽤 된 영화잖아요. 오픈된 지. 예. 오늘도 착착 달라붙네요. 네네. 란 말이. 네, 사슴어린이 공원에서 상영한다고 합니다. 아, 네. 추울 텐데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게요.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0대 남자들이 아끼는 물건, 뭐 추억이 서려 있는 물건,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영감받았던 책이나 떠올랐던 책들 이야기 나누고, 뭐 40대 남자들 이런 건 좀 꼴불견이다. 그런 건 좀 자제하고 살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게스트로 오신 우리 30대 이제 30이 되신 태양님 격하게 감사의 마음 담아서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을 여자 김시연. 난 가을. 미치겠네.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참고 있으면 어떡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써니한테 넘겨. 아이 써니 형이 이 글자를 잘 못 읽어. 진짜 김시현에서 못 참겠어. 김시연만 하지 마. 알았어. 아 이게 참. 가을 여자. 난 가을. 넌. 왜 그래요? 아니 두 줄을 못 읽네. 가을 여자. 난 가을. 넌 여자. 우린 이 계절에 만나 서로 사랑받고 싶다. 이거 어떡하려고? 아, 나 눈물 나는시다 이거. 눈물 난다 좀. 그분이 오셨다니까. 끝났어요? 뒤에 더 있어요? 더 있지. 아 어떻게 이거? 누구 대독해야 돼? 안 돼? 대신 낭독해 주세요. 글씨하기 힘들겠다. 가을 여자 김시연. 난 가을, 넌 여자. 우린 이 계절에 만나 서로 사랑받고 싶다. 난 바람, 넌 낙엽. 우린 이 계절에 만나 서로 이별하고 있다. 떠나고 싶을 땐 떠나라. 눈 내리기 전 새로운 사람과 마주하라. 이렇게 안 들었는데. 뭐가 된다가. 떠나라가 떠나자. 떠나자. 마주하자. 진짜.